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 국가자격증 3과제 내추럴 티비드 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사용하는 재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소프트 터치 실크를 사용을 하고요. 오디세이 젤글루, 수입 골드글루, NSI 필러 파우더를 사용합니다. 실크 가위는 예전에 구입을 한 건데요. 트위저맨이에요. 예전 거라서 요즘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 10년도 더 된 이 가위라서. 자, 그리고 이 팁은 오디세이 슬릭 내추럴 팁. 이 팁은 제가 완전 극찬하는 팁이어서 국가자격증 하시는 분들은 이 팁 정말 좋을 거예요. 팁이 얇아서 시술하기 편하게 제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화일은 오디세이 180 그릿을 사용할 거고요. 마지막 글루 드라이는 허리업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델의 오른손을 시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모델 왼손 중지에다가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국가 자격증 시험 규정은 모델의 오른손 3지, 4지 두 손가락을 하는 게 규정이죠. 그거는 잊지 마시고요. 요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중지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팁의 사이즈 재는 방법부터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이 팁 사이즈 재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위에서 봤을 때 딱 이렇게 맞는 사이즈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팁을 작은 사이즈를 대고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맞는 듯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붙여서 폭이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볼게요. 스트레스 포인트를 팁이 완벽히 커버한 상태에서 쭉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이 이렇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보면은 팁의 이 사이드가 스트레스 포인트 사이드 월에 완벽하게 밀착이 되고요. 커버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따라가 봤을 때 반대쪽도 이렇게 커버가 완벽히 돼야 됩니다. 요게 맞는 팁 사이즈예요. 저는 이 팁 사이즈로 시술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팁을 부착하기 전에 앞서서 팁을 붙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하기 쉽게 옆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팁을 붙일 때 보통 글루를 하고 그냥 이렇게 위에서 눌러서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붙이면 팁이 손톱이 부착되는 이 웰 부분에 기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완전히 되진 않아도 끝에 부분부터 이 손톱의 이 쉐입, 손톱의 후리 엣지 끝이 이 웰 부분, 이 안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루를 살짝 밀어 올리듯이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너무 얘를 꽉 누르게 되면 팁이 또 이렇게 뻗치게 돼요. 이런 형태로 붙여지게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붙이면 안 되죠. 이 웰에 기포가 안 생기도록 항상 손톱의 곡선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손톱의 쉐입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 웰하고 딱 맞는 손톱의 쉐입으로 미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부착을 해볼게요. 글루를 먼저 도포를 할 건데 이 글루의 양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했을 때 너무 글루의 양이 적으면 안 돼요. 이렇게 글루를 해서 살짝 바르듯이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글루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양이 있게 이렇게 긁어서 글루가 도톰하게 있을 정도로 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손톱을 일직선으로 봤을 때 손톱과 팁의 방향이 일직선이 되도록 그 상태에서 이 웰 부분에 글루가 싹 밀착될 수 있도록 밀어 올려주면서 부착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10초 정도 그대로 누르고 계셔야 돼요. 이걸 놓으시면은 부착한 팁이 그냥 들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초 정도 그대로 두시고 부착이 됐다 하면 이 스트레스 포인트 있는 부분을
꽉 누르지 마시고 아주 살짝 잡아주세요. 이 팁의 꼬리가 스트레스 포인트에 완벽하게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팁, 이 웰 부분에는 기포가 하나도 없이 부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얗게 뜬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글루 드라이. 자, 이렇게 글루 드라이를 뿌려서 부착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글루 드라이 안 뿌리시면 안 돼요. 안 뿌리시고 팁 자르고 하시다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글루 드라이 뿌리기 전에 하나 더 체크해야 될 사항이, 그러니까 젤 글루를 저 같은 경우 양이 딱 맞게 했기 때문에 안 넘쳤지만, 글루가 많이 넘쳤을 경우에는 페이퍼 타월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젤 글루를 좀 이렇게 닦아 주신 후에 그 글루 드라이를 뿌려주세요. 이 글루가 넘친 상태에서 굳히게 되면 나중에 팁턱 갈 때 되게 힘들거든요. 글루를 닦아주시고 글루 드라이 뿌리는 거를 잊지 마세요. 자, 다음 과정으로 팁을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그 재료 설명할 때 잊어버렸어요. 팁 커터기도 필요합니다. 이때 팁 커터기를 사용해도 되고요. 클리퍼를 사용해서 잘라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팁 커터기가 훨씬 더 자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자르기가, 이 팁 커터기 사용하는 걸 더 권장을 드려요. 이 팁 커터기 사용할 때는 이렇게 손잡이가 나온 부분이 손바닥에 가도록 잡아주시면 되고, 손톱과 수직이 된 상태에서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잘라주시는 게 훨씬 더 잘 잘립니다. 끝에서 먼저 보여드리면, 얘를 너무 이제 바깥쪽으로 잘라지게 되면 모델의 손톱이 이렇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도의 안쪽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한 번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잘 잘리죠? 정면에서 자른다면 자,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팁을 팁커터기 안쪽에 넣고 이 검지와 중지로 이 손을 충격을 받지 않게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잡아준 상태에서 잘라줘야 모델의 손이 충격이 안 받고, 팁을 자를 때 팁을 살짝 엄지로 이렇게 잡아주면 자를 때 팁이 튕기지가 않거든요. 잘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를 때 한 번에 스퀘어로 잘리기도 하고, 클리퍼로 자르는 것보다도 단면이 깨끗하게 잘리죠. 길이가 조금 긴 것 같아서 길이 조금 더 잘라볼게요. 후리 엣지부터 규정 길이가 0.5 이상 1cm 미만으로 잘라주셔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는 좀 길이가 짧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좀 길게 잘라주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시고, 무조건 1cm 미만으로 완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쉐입 잡는 길이까지 감안해서 1, 2mm 좀 더 여유 있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과정으로는 팁턱을 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팁턱을 갈 때 이게 어디까지 갈아줘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팁턱에 손톱으로 만졌을 때 이 걸리는 부분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요걸 갈 때는 옆에 능선에서 보시면 화일을 팁턱 부분에 이렇게 얹은 상태에서, 너무 얘를 화일을 이렇게 세워서 갈면 손톱이 갈리겠죠. 또 너무 화일을 낮춰서 갈면 팁이 갈립니다. 이 팁의 밑면이. 그래서 화일을 10도 정도 세워준 상태에서 이 팁턱 위 부분을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이 화일을 이용해서 이 팁을 살짝 이렇게 감싸서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엄지로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 화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엄지는. 그 상태에서 5번에서 뭐 7번까지 갈아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갈아주시면,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보면 거기가 갈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손톱으로 긁었을 때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갈아주시면 돼요. 이런 데는 또 걸리죠. 가운데는 갈렸으니까 안 걸리고, 이런 데는 걸리고. 그 부분을 또 갈아줄게요. 어느 정도 갈았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화일의 스크래치가 이렇게 팁 표면에 나 있다면 내가 화일이 너무
낮춰진 거예요. 그때는 화일을 살짝 들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 바디 부분, 정면에 보이는 부분들은 거의 다 갈았고요. 이 사이드 부분만 남아있는데 요런 사이드는 갈기가 어렵죠. 화일을 이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요럴 때는 화일을 이렇게 코너를 이용해서 세워서 이런 식으로 살살 비벼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팁턱이 잘 갈렸는지 확인하는 부분인데 샌드버퍼를 이용해서 하면 한번 이 표면을 샌딩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샌딩을 했을 때 팁턱이 잘 안 갈린 부분이 있다면 저는 팁턱을 잘 갈았어요. 그래서 요 라인 부분이 경계가 잘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얗게 있는 부분처럼 이 경계가 선명하게 하얗게 보인다면 팁턱이 잘 안 갈린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다시 또 갈아주시면 돼요. 팁턱이 잘 갈린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더스트 브러쉬로 먼지를 깨끗이 털어 주시고, 이때 항상 설명드렸듯이 더스트 브러쉬는 알코올에 담가져 있기 때문에 뺀 상태에서 거즈나 깨끗한 페이퍼 타월로 알코올기를 빼준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기가 살짝 날아갈 때까지 기다렸다 작업해 주세요. 바로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팁턱 라인 부분을 볼게요. 옆에서 보시면 이 팁턱 부분, 이 부분만 아주 살짝 꺼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아주 살짝 메꿔주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이 부분만 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량으로 메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글루 잔뜩 해가지고 필러 파우더 잔뜩 쳐서 두껍게 하시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글루를 이 범위에만 소량으로 뿌려서 필러 파우더를 살짝 도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해볼게요. 자, 글루를 이 바디 부분에 이렇게 살짝 얹어주세요. 이 글루가 얹어진 곳에 필러 파우더가 뿌려지기 때문에 글루를 신중하게 잘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 막 넘치게 뿌리시면 안 되겠죠. 요 부분에만 해주시고 필러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필러 파우더는 좀 흩날리듯이 자, 이렇게 흩날리듯이 뿌려주고 파우더를 털어주시면 글루가 있는 부분에만 이 파우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채워지는 거예요. 살짝 이때 두께가 얹어져 있기 때문에 이 꼭지로 콕콕 누르시면서 하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도록 표면에만 살짝 이렇게, 그리고 페이퍼 타월 이용해서 넘친 글루가 있다면 아주 살짝 해주세요. 이걸로 막 닦아내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막 건드리시면은 예쁘게 올려진 필러 파우더가 울퉁불퉁해지거나 뭉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루만 살짝 흡수시켜 주신 후에 글루드라를 이용해서 굳혀줍니다. 글루드라이는 이렇게 소량 뿌리시는 거예요. 한 3초 정도 기다리시면 말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능선을 보실게요. 다시. 그 부분만 살짝 채워주면 돼요. 또 두껍게 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올려진 이 울퉁불퉁한 부분을 화일로 다듬어 줄 거예요. 이렇게 화일링을 다 해주시고, 이때 엄지손을 이용해서
이 능선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미세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은 파일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런 사이드 같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같은 부분에 울퉁불퉁한 게 보인다, 약간 요철이 있다, 그럼 다시 또 파일링을 해주시고, 이때 또 이렇게 자연 네일이 많이 갈리는 것이, 스크래치가 많이 갈리면 안 되지만 적게는 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이 갈지는 마시고 이런 요철이 없을 정도까지만 매끄럽게 갈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팁의 이런 밑에 부분들, 이런 부분도 다듬어서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 샌드 버퍼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샌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스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털어주시고, 이 과정까지 진행이 됐다면 그 다음에 랩을 하면 되죠. 실크를 좀 적당히 이렇게 잘라놨는데, 실크를 적정한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재단도 네일랩 익스텐션과 똑같이 스트레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재단을 합니다. 스트레스 포인트 이 부분을 폭을 딱 맞게 해주시는데, 스트레스 포인트를 딱 맞게 재단을 해주셨다면 그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넓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 포인트 폭하고 똑같이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티비드 랩은. 티비드 랩은 실크가 팁 안으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넓게 재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중에 실크턱을 갈거나 할 때 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맞게 재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단하실 때 이 큐티클 라인 재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그냥 여기서 동그랗게 자르고 가세요. 근데 저는 그냥 바로 부착한 후에 자르는 게 편해서 그렇게 부착을 합니다. 큐티클 라인에서 1mm 정도 떨어뜨린 지점에 부착을 해주시고, 가운데부터 양 사이드까지. 이때 양 사이드 꽉 붙이지 마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능선만 맞다면 이 상태에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네일랩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실크로만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정교하게 재단을 해야 되지만, 내추럴 티비드 랩 같은 경우는 이 실크를 너무 정교하게 재단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팁 안에 실크가 들어오는 범위 내까지만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단을 할 때는 이 큐티클 라인 안쪽에 실크 가위를 대주는 거예요. 대줄 때는 가위로 얘를 오리려고 들면 얘가 안 오려지거든요. 그래서 날을 한쪽 면에 딱 대주시고, 이 상태에서 큐티클 라인 재단할 때 살짝 안쪽으로 날을 기울여서 이런 식으로 재단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딱 대주시고 안쪽으로. 자, 해볼게요. 딱 대주시고 안쪽으로. 이 정교하게 안 맞아도 돼요. 조금 동그랗게 재단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사이드도 마찬가지죠. 시크 익스텐션에서 그냥 바깥쪽으로 했지만 네일랩 익스텐션에서는 90도로 재단하세요. 이렇게. 날을 일자로 놓은 상태에서 그냥 재단해 줄게요. 그러면 옆에 능선이 이렇게 딱 맞게 재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크를 뗀 종이를 이용을 해서 완벽하게 이 실크를 부착을 해줍니다. 실크에서는 살 쪽으로 넘쳐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팁에 딱 맞으면 더 좋지만 팁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살에 넘치게 하면은 글루가 다 넘치면서 나중에 파일링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재단을
다 해준 후에 글루링을 할게요. 글루는 밑에 후리 엣지 부분부터 부착을 해줍니다. 글루링을 하고 난 후에는 항상 페이퍼 타월로 글루 닦아주고, 실크가 팁에 완벽히 붙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완벽히 당겨서 부착을 해주세요. 바디 부분에. 자, 이거 글루링 할 때도 이 글루를 바로 갖다가 막 하면은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글루를 이렇게 짜고 이 글루를 뒤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형태로 해주시면 글루가 안 넘쳐요. 가운데쯤에 짜서 이렇게 글루를 완전히 적셔줬죠. 이 상태에서 바로 글루드라이 뿌리고 실크턱을 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의 팁인데요. 저는 이때 글루링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야 글루가 완벽하게 코팅이 도톰하게 돼야 나중에 실크턱도 잘 갈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쉐입 잡거나 실크턱 가를 때 실크가 막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글루가 충분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글루를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넉넉하게 해줍니다. 넘친 글루는 닦아주고, 글루 드라이로 고정. 글루를 굳혀주세요. 다음으로는 이런 큐티클 라인이라든지 이런 사이드 부분에 실크턱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요때 우리가 쉐입을 완벽하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인조네일 할 때 파일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쉐입을 잡습니다. 스퀘어, 11자, 그리고 큐티클 라인. TV드 랩에서는 바디 부분은 화일하지 않아요. 이 실크의 턱 부분만, 왜냐하면 울퉁불퉁한 면 없이 깨끗하게 랩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화일을 표면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쉐입하고 사이드 그리고 큐티클 라인만 해주시면 돼요. 자, 글루링을 넉넉하게 해줬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실크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매달림이 없이. 실크 턱 부분은 지금처럼 스쳐만 줘도 실크가 얇기 때문에 다 갈리기 때문에 스쳐만 주는 방식으로 화일링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너무 턱 간다고 많이 가르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화일링 다 됐습니다. 먼지를 깨끗하게 더스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닦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라이트 글루, 젤 글루 코팅하고 광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먼저 라이트 글루 코팅부터 할게요. 라이트 글루 코팅할 때는 아주 얇게 하셔야 돼요. 이때 너무 두껍게 얹게 되면은 표면이 요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글루의 양을 없애서 이 실크 갈린 턱 부분만 깨끗하게 메꿔줄 수 있는 정도로만 글루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글루 코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실크 턱에 갈린 부분을 꼼꼼하게 메꿔주는 그 목적도 있는데, 이 글루 드라이를 뿌린 후에 바로 젤 브러쉬 갖다 대면 젤 브러쉬가 굳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연습 많이 하신 분들 겪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브러쉬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게 뻣뻣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없도록 라이트 글루를 항상 도포를 해준 후에 젤 브러쉬를 대는 방법으로 시술을 해주시면 돼요.
젤 코팅. 젤 코팅도 너무 두껍게 하시면 안 돼요. 얇게. 어쨌든 젤이 어느 정도 도포가 되긴 해야지 그냥 브러쉬만 갖다가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있어. 너무 얇게 한다고. 그럼 브러쉬 자국만 나고 젤이 도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량의 젤은 이때 얇게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루 드라이를 이용을 해서 코팅까지 다 됐다면 샌딩하고 피니셔하고 광을 내는 단계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샌딩은 꼼꼼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이드까지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니셔는 샌딩보다 좀 더 부드러운 한 220에서 280그릿 정도의 피니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이너를 이용해서, 샤이너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샤이너에 완전히 부드러운 반대쪽 면부터 사용을 하시고 반질반질한 부드러운 면으로 광을 내주시면 돼요. 광을 냈다면 오일을 이용해서 이 큐티클 주변 도포를 하고, 그리고 깨끗한 거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또 오일기가 이 표면에 묻으면 광택이 살짝 죽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샤이너의 마지막 이 부드러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만 가지고 살짝 한 번 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광이 다시 살아납니다. 티비드 랩의 마무리 완성도를 보시면 팁턱 부분이 경계가 잘 보이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연장해 주시면 돼요. 근데 팁을 연장했을 때 어떤 분들 보면 이 팁턱 가는 과정을 잘 안 하면 팁이 그대로 이렇게 하얗게 테두리가 보이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팁턱이 제대로 안 갈린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좀 어딜 갈았는지 잘 모르게, 연장이 어디부터 되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팁턱을 갈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옆에 능선 보시면 이 큐티클에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곡선을 이루면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팁 잘못 붙이시면 이렇게 3자 모양대로 이렇게 완전히 뻗쳐서 붙이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것도 잘 보셔서 능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길이는 0.5 이상 1cm 미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거의 1cm 정도까지 하는 게 가장 이쁘더라고요. 0.8에서 1cm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길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정확하게 몇 cm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댓글에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깔끔하면 돼요.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제가 이제 얘기 드린 그런 과정들을 꼼꼼하게 잘 지켜주셔야 되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